오빠, 오늘 이 시에 우리 맨날 가던 거기서 만날까요? 돈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음성은 무엇일까요? 친구와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업무 미팅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이명숙 어머님이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가족들을 속여온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 들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데, 갑자기 명품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데, 만약 이런 의심이 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월 800만 원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절대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60세 이명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둘째 아들 우진이와 며느리 유리가 전세 마련을 위해 잠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유리야,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리네. 일이 그렇게 바쁜가? 아, 네 어머님. 요즘 온라인 쇼핑몰 상품 관리 일을 하고 있어서요. 고객 문의가 많이 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 2시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명절에도 계속 울려대는 휴대폰은 정말 이상했어요. 두 번째로 의심스러웠던 건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사치였습니다. 우리 우진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리야,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참 예쁘네. 네, 부업으로 번 돈으로 샀어요. 요즘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봐도 그 가방은 1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명품이었거든요. 그 뒤로도 비싼 시계, 고급 화장품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어요. 세 번째 신호는 며느리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저녁 7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나갔거든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큰 핸드백을 들고 말이에요. 어디 가니? 친구들과 정기 모임이 있어서요. 또 나가네? 부업 관련 미팅이 있어서요.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의 날은 유리가 몸살로 집에서 쉬던 날이었어요. 제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러 갔을 때였거든요. 유리야, 죽 좀 끓여왔어. 아플 때일수록 잘 먹어야지. 지금은 별로 식욕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요.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또 울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급하게 울려댔어요. 오늘도 쇼핑몰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흘끗 본 순간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안이 있어서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하트 모양 이모티콘들이 가득한 걸 확실히 볼 수 있었거든요. 하트 이모티콘이라니요. 그게 단순한 고객 문의일 리는 없잖아요. 어머님, 저 좀 씻고 올게요. 응, 그래. 천천히 씻고 나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카톡 목록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고객님, 팀장님, 사장님 이런 이름들의 대화방이 수십 개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 평소 장소에서 만나요. 비용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다음에도 연락드릴게요. 이건 절대 쇼핑몰 업무 연락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세요? 며느리가 나와서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야, 알림이 하도 울리길래. 유리야, 너 혹시 무슨 일 하는 거니? 메시지가 좀 이상하던데. 제가 저번부터 말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업무 때문에 오는 연락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나 며느리한테서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 호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랑 돈 얘기가 있었어. 남편도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추측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게 저희는 큰 결심을 했어요. 며느리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내기로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추측만으로는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신뢰할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재 탐정입니다.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다 찾아주실 수 있나요? 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필요하다면 현장 사진도 촬영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일주일 정도 조사하는데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싸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탐정에게 의뢰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를 잘못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머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 뭐 하고 다녔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것들이 있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다음날 오후 저와 남편은 탐정 사무실을 찾았어요.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최유리 씨는 조건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말이죠. 이건 화요일 오후 이 시경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남성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며느리가 한 중년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목요일 저녁 7시경이고요. 이 남성과는 식사 후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며느리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돈을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촬영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며느리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는 내내 숨이 막혔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며느리가 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겁니다. 오빠 오늘 이 시에 우리 맨날 가던 거기서 만날까요? 네 알겠어요. 그럼 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순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요? 최유리 씨가 이런 일을 한 지 최소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 고객이 대여섯 명 정도 있어요. 2년이나요? 네. 조건 만남으로 번 돈이 월 평균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드님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진이는 당연히 몰랐겠죠. 네. 최유리 씨는 아주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평일 낮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아드님께는 친구 만남이나 쇼핑이라고 둘러댔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내렸어요.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탐정이 준 사진들을 아들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거 뭐예요? 아들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유리라고요? 그래, 내 아내 최유리야. 저는 유리가 지난 2년 동안 아들을 속이고 조건 만남을 해왔다는 사실을 모두 말해줬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을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유리가 그럴 리 없어요. 우진아, 엄마라고 이런 걸 찾아내고 싶었겠니?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 저는 아들에게 탐정의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까지. 그럼 유리가 그동안 번 돈이 그래, 다 그런 식으로 번 돈이야. 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감싸지며 주저앉더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어머님, 우진 오빠 왜 이래요? 며느리는 아직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유리야, 너 앉아봐. 제가 차분하게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지금 저 뒷조사하신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를 잘 속였더구나. 어머님, 제가 설명을. 뭘 설명해? 내가 조건 만남 한다는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남자들 꼬신다는 걸?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요, 저 그런 일 했어요. 유리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오빠 미안해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오빠 월급으로는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잖아.
명품도 사고 싶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싶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을 배신한 거라고요. 그럼 이혼하자.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 이혼? 지금 나 같은 무능한 남편 말고 너한테 돈 많이 주는 남자들하고 살아.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오빠 사랑한다고. 사랑. 2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그래 알겠어. 이혼해도 좋아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감히 그런 짓을 해놓고 조건이라고? 제가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뭐? 위자료를 받아? 어머님 법적으로 보면 저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경제적 부양 의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정말 뻔뻔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에게 미리 들어둔 게 있었어요. 유리야, 내가 인터넷으로 여러 남자들 만났다는 증거가 다 있어. 그게 뭐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성매매야. 범죄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후 저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담당 형사는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성매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떠났어요. 한 달 후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우진아, 넌 그저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야.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6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회사 후배인 이지혜라는 간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어머님께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가져왔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소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우진 오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년 후 우진이와 지혜는 결혼했어요. 지혜는 약속을 지켰어요. 정직하고 성실하며 저를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잖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많은 시어머니들이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의심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의심이 든다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줘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도 진실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